안녕하세요. 중앙선대의 강남규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경제 뉴스를 브리핑하거나 해설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슈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기이론의 아버지 찰스 킨들버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MIT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1640년대, 17세기죠. 17세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대충 10년마다 한 번씩 메이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40여 차례 되고요.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한 번씩 세계 경제는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위기를 느낄 만한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무역전쟁, 성장률 둔화, 기업의 매출액 둔화, 주가 급락, 무엇보다 주가 급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저 수평선 너머에, 위기라는 먹장구름이 수평선 너머에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듯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를 입에 올리기에 지난주 전 한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닥터 둠 마크 파버입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떼돈을 번 투자자입니다. 그는 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6개월 내 세계 경제 위기를 예측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기자에게 위기의 방아쇠가 무엇일 것 같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국가 부채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인 가계부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파브는 순간 웃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서 회사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궁금했습니다. 회사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행됐길래? 사실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는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국가부채 또는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가 사실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07년 회사채 규모는 37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 66조 달러로 29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국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채는 약 31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찍어서 마구 사들여 줬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회사채가 29조 달러로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를 얘기할 때에 한 번쯤 참고하는 이론이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마크 파버가 말한 민스키 모멘트는 금융이 극단적으로 거품하여서 실물경제와의 갭이 아주 많이 벌어진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프상으로 본다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은 금융을 얘기합니다. 정점의 순간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인데 이 순간 직전에는 뭐냐면 빚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잔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가산과 각종 살림살이를 가져가는 걸 빚잔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빚잔치는 딴 게 아니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갚을 수 있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는 갚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일단 이자가 싸니까 빌려다가 사업을 키워보자는 그런 시기, 그 빚잔치 시기가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 부분 이런 빚잔치를 즐겼습니다. 길게 잡아서 10년, 우리는 이른바 그 시기를 양적 완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양적 완화 시대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채와 각종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라고 하는 그런 자산을 많이 사들여 줬습니다. 그 바람에 세계적으로 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눈치 빠른 기업인이라면 내가 왜 주식을 발행할까? 차라리 저렇게 여기서 값싸다면 이자율이 낮다는 말입니다. 값싼 돈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나라면은 당연히 값싼 돈을 끌어다 쓰겠죠. 그래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규모를 찾아봤습니다.
66조 달러나 됐습니다. 사실 2008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약 9조 9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실화된 것은 16% 정도였습니다. 약 1조 5,8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66조 달러 가운데서 16%가 부실화될 경우에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0조 5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사실 2008년 위기의 방아쇠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1조 5천억 달러보다 한 7, 8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될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조 1천억 달러 정도씩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빌리는 은행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과거보다 제로금리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특히 어느 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지난 11년 동안 빚을 늘려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당연 우리 생각하고 달리 미국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2조 6천억 달러, 즉 2배 정도 빚을 늘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중국입니다. 1조 9천억 달러로 사실은 증가폭 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19배가 늘어났습니다. 3위는 서유럽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 1.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등 신흥국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사실 증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천억 달러 정도. 단 증가율은 약 10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을까요? 지금 올해 현재 한 23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3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단 우리가 걱정해야 될 회사채, 한국 기업이 찍어낸 회사채는 사실 국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 기업들이 조달한 원화 자금이 아닙니다. 달러나 유로, 엔화 자금입니다.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행히 약 3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위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미국이나 서유럽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한국의 금리가 오르고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수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경제가 덩달아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2008년 경험에서 우리는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첫 번째로 발생한 사건은 신용경색입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을 꾸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설비 투자가 줍니다. 실물 경제는 당연히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많이 쓰는 방법은 정부가 구제금융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일반 기업에게 은행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고 일반 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제금융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부실화된 기업은 빨리빨리 망하도록 놔두는 게, 하루라도 빨리 망하도록 놔두는 게 국민 경제,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이롭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비판의 직면에 우회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정부와 민간이 펀드를 조성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또 만기도 연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기까지, 위기가 발생한 뒤에 정부가 나서기까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일상적인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기 십상이죠. 오늘 위기의 방아쇠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회사 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